안녕하세요 여러분, 올시TV 아침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을지 조옥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되고요. 3월 14일 오늘 모든 언론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말 한마디 하나마다 언론이 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뽑은 것은 강력한 통치권, 그리고 통치권을 구축, 정계 개편, 이런 다양한 아마 요구가 윤석열 후보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잘 치고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 윤석열에게 기대하는 게 많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 정부 김부겸을 유임시킨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뭐 장관이나 이런 것들은 장관이나 이런 임명직은 국회에서 반대를 해도 당선자가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부겸이를 유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부겸이가 지금 총리 들어와서 코로나를 어떻게 방어했죠? 지금 문재인 일당과 똑같이 정치적인 방역, 사기 방역을 동의해왔습니다. 저는 김부겸 총리 절대 반대입니다. 총리 임명을 안 해주면 안 해주도록 내버려 두고 차관부터 먼저, 차관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차관부터 일할 총리 차관을 다 세웁니다. 먼저 세워놓고 6.4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 총리며 임명 안 해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윤석열 당선자는 초계와 같이 이 적폐의 세력들을 철퇴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부겸 유임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 김부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첩에게 돈을 받아서 대한민국에서 반대한민국 간첩 혐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지금 문재인이가 다 뽑아놨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유임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능성도 있지만 저 자신은 반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당선자에게 바라는 오늘은 5가지 과제,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586 적폐 세력 떼도둑 이자들을 모조리 축출해야 되는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이 정계 개편은 물론이고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윤석열에게 바라는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5년 동안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불법 탄핵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는 저 세력과 5년 동안 저 문재인 떼도둑들을 저 586 적치를 정말 죽지 못해서 견디며 왔습니다. 우리는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숱한 불면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의 민심, 하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과 고난과 이 천심이 하늘에 닿아서 이 역사의 신이 저 586 강도 떼도둑 사기 범죄 집단 이자들을 저는 몰아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의미에 생각하면 이 상구 대선은 정권 심판이 아닌 경제 이슈라고 또 내각제라고 지금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못 생각입니다. 뭐 정권 심판, 경제 이슈, 내각제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선 이 권력을 축출해야 된다는 심판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 승리가 지금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저 김부겸 현직 있는 김부겸이를 유임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치열한 싸움이 저는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동아면세백화점에서 우리가 사전 방어 차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자유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험악한 혁명과 내전의 시대입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과제, 윤석열 이 당선자가 잘못하면 저들의 내각제에 식물화 하기가 쉽습니다. 이원 집중제, 김종인식 통합 정부론, 연방제 개헌론, 이것을 반드시 척결하고 강력한 통치권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 독재, 쟤네들이 지금 170 몇 석이잖아요. 의회 쿠데타가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의 실권을 잡고 또 탄핵 부역자들과 이 꼬마 이준석, 이 자기 정치꾼들, 여기에다가 또 민간 거대 이익 주체들, 또 정치적인 야심가들, 이 꼼수의 행여라도 내각제 개헌론 함정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저는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각제가 잘못하면 개헌의 물꼬를 터주면 저 주사파는 그것을 저들이 바라는 통일시대 대비 저 북한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와 인프라 구축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이의 이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들이 준비한, 여러분 우리 작년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주민자치법. 이게 바로 유사 인민위원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강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민자치법이 완전히 지역마다 구마다 동마다 완창 차는 겁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이런 내일을 절대 깔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는 절대로 이 내각제 이 개헌 함정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들은요 이 내각제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척 하면서 전국의 도 그리고 거의 독립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려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남북에 대비하려는 꼼수입니다. 연방제, 남북 연방제로 가는 꼼수가 됩니다. 주민자치법 이게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이거 다 폐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민자치법을 폐기시키려면 강력한 투쟁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 법이 나쁜지를 조목조목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잘못 생각해서 호락호락 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저 꼼수에 윤석열을 맹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인민민주주의 이 놀이터를 절대로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사파를 박멸을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 시민혁명 이 전투 대형을 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원하는 내각제 이 꼼수를 부린다면 그 자체를 물꼬를 터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것을 박멸하고 주사파를 박멸하고 저것을 자유민주 자유시민혁명 이 전투 지도자들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저 자익의 내전에 정면으로 맞설 대규모 전투 대형의 자유시민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저들의 민낯, 저 586의 도덕대 같은 강도 같은 놈들
자유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로 끌고 가는 저놈들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저들과 싸울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념에는 이념으로, 이론에는 이론으로 그런 정책을 세워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저들이 어떤 인해 전술로 또 대중 조직에 선동 이렇게 할 때 우리도 똑같이 선동 내전은 내전으로, 인해 전술은 인해 전술로, 힘은 힘으로 이렇게 맞서 싸울 전투 대용 임무를 편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에 그것을 날려버릴 폭풍혁명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도심 광장에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이 쳐들어오면 그때 명방산성도 무너졌죠. 아침 이슬로 무너졌죠. 광장 복판으로 치고 들어가서 강화문 광장, 청계천 광장, 동아면세점, 이순신 장군, 남대문, 서울역, 여의도 모두 전투적 자유민주 저항 세력이 꽉 메워야 한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재명이가 자신이 패배하면 뭐 들고 나온다고 그랬죠? 촛불 들고 보도부로 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입을 놀렸습니다. 저게 사람입니까? 저게 대한민국의 지도자 맞습니까? 깜이 됩니까? 아주 우리 자유진영을 노골적으로 협박해 왔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우리 자유 세력들은 여러분, 혁명이 늘 자익 저들만의 일방적 전매 특허로 내줬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자유민주 투사들이 저들과 똑같이 저항 세력으로 꽉 메워서 저들이 전매 특허인 이 혁명을 저 자익 세력들과 맞서 싸울 우리 자유진영의 전투부대를 다 구축해야 됩니다. 청계천 광화문, 동아면세점, 이순신 장군, 서울역, 여의도 똑같이 대항을 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유진영도 여러분 혁명 세력으로 정예화해야 한다. 정말 올바른 생각입니다. 자, 근대 계몽 사상과 시민혁명은 솔직히 말하면 자유인들이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저 볼세비키, 극좌파 세력, 자코뱅당 이 세력들이 가로채 가서 한국 민주화도 자유인들의 것이었는데 이것이 1980년대 중반,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들어와서 6.29 선언을 하면서 이 주사파 586 세력들이 공중으로 이것들을 납치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저들의 인해 전술, 선전, 우리 모두가 똑같이 맞붙어 싸워줘야 우리 체제를 지킬 수 있다. 자유통일이 될 때까지. 근데요, 여러분, 저 1980년도에 이 586 세력들이 우리의 이 시민혁명을
건대 계몽사상과 현 시민혁명을 저들이 공중에 납치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완전히 변질이 돼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바꿨습니다. 변질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유민주 진영의 586 주사파 전체주의 구조물을 박살을 내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상권 분립 그리고 시장경제 기본적 인권 법치주의를 반드시 회복을 하면서 좌파 파시즘 타도 자유 레지스탕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주사파 자유민주 혁명 세력인 저 586 세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많이 급조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을 급조를 해서 얘네들이 이 역사의식이며 이념교육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속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자, 이걸 하려면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 교육입니다.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세 번째 윤석열 정부가 꼭 해야 될 국제과제 외교과제 이것은 뭐냐, 바로 우리는 해양 세력과 확고한 지지와 동맹을 돈독하게 해야 된다. 해양 세력이면 어디죠, 여러분? 바로 일본과 미국입니다. 자, 오늘의 이 세계사를 보면 저 시진핑 중화 제국주의 푸틴 제정 러시아 심판 차르로 대표되는 대륙 전제를 한 축으로 두고 뭐 그거 중국과 러시아와 완전히 외교적인 뭐 단절보다는 우리는 적당한 중국과 러시아 중국에 지금 뭐 경제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여러분 경제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경제적 영토를 다른 지역을 넓히고 중국은 서서히 줄이면서 저기에 완전히 중국이 무너지고 자유의 물결이 흐를 때 그때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 충분히 이 영토를 경제 영토를 개척하고 저는 미국과 서방 자유민주주의 해양 이 세력들과 동맹을 반드시 해야 돼. 돈독하게 해야 된다. 지금 신냉전이 지금 미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지금 뭐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 한국이 살 길은 지금의 저 주사파 좌익들이 계속 폐쇄적 종족주의 민족주의 시대착오적 국수주의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완전히 타파하고 우리는 바로 한미일 이 동맹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면서 저 도덕대 586 좌익 세력을 몰아내고 반미 반일 반자본주의 친중 친러 종북 성향 지향의 정권에 더 이상 윤석열 당선자는 함몰되면 안 된다. 지금 저 21세기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우리 안보, 외교를 총체적으로 해체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는 자유민주 정부에서 586 좌익 정권의 그런 망국적 안보회의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한미동맹과 자유진영의 블록 경제권에 시급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자, 여러분, 올해가 아니고 올해 11월 달에 미국에 상하 양원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내년 2022 올해 10월 달에 중국 공산당 전인대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미국의 공화당이 압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 공급망 정책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더 동맹의 돈독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미국의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블록, 경제, 공급망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박한 추세에서 저 문재인 공산주의자 같은 한심한 작자, 장하성 같은 저 죽일 놈, 소득 주도 성장, 또 누구 있죠? 그 김뭐죠? 그 한심한 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장하성과 김뭐죠? 여러분 좀 올려주세요. 내가 갑자기 이름이 막혔어. 그런 자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소득 주도 성장을 만들어서 경제를 폭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저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이 웬만한 세력들에게 완전히 물량 공세, 뒤에서 자금 공세, 여기에 다 빠져서 함몰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이 공산주의자들,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쳐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긴박한 중국과 미국의 이 추세에 직면한 대한민국, 자, 여러분 두 분 다시 이렇게 엉성하고 속 빼는 양다리 걸치기 동맹 파괴, 문재인을 이런 노선을 빨리 타파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급전 이렇게 완전 낙동강 올리알 신세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꼭 빨리 타파하도록, 저는 5월 이제 당선자가 정식으로 취임하면 바로 미국부터 가야 돼요. 그리고 일본부터 가야 돼요. 빨리 해양 동맹 세력들과 무너진 외교를 원상 회복을 빨리 시켜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재앙적 사태를 시급히 치유해야 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선결 과제입니다. 한국은, 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은 반세기 동안 피땀 흘리면서 선진국 초입에 들어왔는데 참 이 성취를 주사파, 저 586 도덕대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계속 무방비로 이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업을 짓는 계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일당 독재들이,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요, 한미동맹, 군, 정보기관, 사법부, 검찰, 경찰, 방송, 권력부터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이 선별 과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정보기관, 사법부, 검찰, 경찰, 헌법, 헌재, 선관위, 공영방송, 기타 모든 공공기관을 운동꾼들이 아예 자신들의 죽으로 만든 지난 5년의 적폐를 혁명적으로 청산해야 된다. 혁명적으로 청산해야 된다.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 군과 정보기관을 다시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이 튼튼한 국가안보보루로 되돌려야 되고, 저 김명수 같은 저 대법원장, 저 완전히 이상한 놈, 김호수 검찰 이자 경찰이 완전히 이 문재인 일당들의 도구화된 경찰, 어용방송, 여러분, 이자들에게 당장 본연의 전문가 관리로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싹 갈아야 됩니다. 이거를 갈지 않고는 자유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미동맹, 정보기관, 사법부, 검찰, 경찰, 방송, 권력부터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됩니다. 이 5년의 적폐를 혁명적으로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관을 전문가 관리로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여기요, 전부 희한한 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 이름 뭐죠? 여러분, 여기 머리 까만 띠 메고 김미아가 지금 어디가 뭔 위원으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뭐 그 처음에 문재인 들어오자마자 에너지 뭐 관리위원, 서울시 에너지 관리위원, 저 성추행범 박원순이가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자, 사법부, 검경, 외교안보 부분, 방송계 내부로부터 양식, 양심, 자정, 물결이 본물 터지듯 일어날 것이다. 올곧은 법관, 검사, 행정 전문가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자연 발생적인 여망을 자유세력이 기민하고 적절하게 담아내면 된다. 예, 저도 100%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자가 해야 될 과제, 과감한 정계 개편. 여러분, 강력한 자유민주 주도 세력을 건설해야 한다. 맞죠, 여러분? 이제 자유민주 정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전투화해야 한다.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전투화하지 않는 지금의 저 국민의힘 보세요. 문재인이가 나라를 개판을 쳐도 이걸 하나 제대로 방어를 하고 목숨 걸지 않아. 자기가 이 나라의 잘못된 이익에 대해서 자기 국회의원직을 던지고라도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는 정계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고 전투화해야 한다. 이 말에 저는 100% 1000% 공감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엮는 것만으로는 턱도 없다. 저 안철수 당과
지금 이준석 당 아무리 합해봐야 이준석은 이미 민주당 저 공산주의자의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당을 묶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계의 전투적 자유정당이랄 게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도련님 아시들 이 어줍잖고 어정쩡한 기회주의 중간 정당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개인 차원에서는 예외겠지만 이념적으로도 자유보수 우파 정당이 아니라 뭔지 모를 잡탕, 맹물, 어중간 파로 엉거주춤한 채 서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혁명적 자유정당이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보수 우파가 아니라 약간은 진보라며 구차스럽게 판촉하는 저 겁먹은 다중인격, 정신분열, 탈영병 멘탈을 지금의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도 합쳐도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국민의힘이라는 작자들이 여러분 어정쩡한 존재, 곧잘 중도로 외연 확장, 자크릭 해야 한다. 이렇게 떠듭니다. 그렇게 자크릭 해서 과연 특정 지형과 4050에서 떼표라도 받아놨나요? 아니잖아요. 절대 못 얻었습니다. 오히려 2030 다수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주사파가 감당할 수 없는 글로벌 체질이었기 때문이지 국민의힘 이주성 꿰매 끌려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당신은 왜 중도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정말 저들에게 핍박과 억압과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제 저들과 맞서 이 폭행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촛대뼈를 차이는 것을 각오하고 저는 저 전체주의 일당 독재자와 인민민주주의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중도란 말과 실용을 외쳐왔습니다. 누가 중도 실용을 탓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은 투철한 자유의 철학과 가치를 몸에 딱 배고 실용주의 이거는 도구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을 없는 그런 실용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까지 이 정치 체계가 형편없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가 어떻게 할지 저는 이 말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자, 중도 실용, 실용 100번 좋지요. 중도라는 말. 여러분 중도 실용 외쳐서 실패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 실용 외치는 바람에 지금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위험한 중도 실용입니다. 자, 좋아요. 중도 실용을 외치더라도
자,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이 없는 실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에게 도덕대들에게 그 자유를 비워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자들, 자, 여러분 애덤 스미스 아시죠?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존 슈터트 밀, 에드먼드 버크 아시죠?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세계적 석학들 아닙니까? 이 자들이 어정쩡한 중간파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이들이 철학이 없는 실용주의자였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투철한 이념과 철학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실용이라는 것은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악수를 둔 거죠. 악수를.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강력하게 이 좌파 세력들과 또 보이지 않는 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시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 외치지 않고 이 공산주의자들, 이자들을 몰아내는데 30%만 기여했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가슴 아픈 그때의 심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인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투철한 철학과 이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같은 열정의 소지자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요. 존 스튜어트 밀 책 읽었고요. 애덤 스미스 책 읽었고요. 토마스 제퍼슨 책 읽었고요. 프리드만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뭐 거의 이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완전히 불같이 열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구자들이었죠. 그리고 이 자들은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열정의 소유자였고요. 선구자였고 혁명가였고 투사였고 전사들이었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철학과 가치가 소용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천만에. 이들은 투철한 철학과 이념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선 승리로 우리가 잠시 기쁜 모습은 있었지만 지금부터 전쟁과 투쟁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유진영의 정계 개편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자리 나눔이 아니라, 그리고 이권 나눔이 아니라 영혼 없는 껍데기 자유세력, 영혼 있는 진짜배기 자유세력으로 거듭나는 질적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계 개편해야 됩니다. 이준석 안 됩니다. 지금 저 쓰레기 잡탕들 데리고는 국민의힘하고 합쳐도, 국민과 합해도 안철수가 들어와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배기 자유세력을 집어넣어서 이 애덤 스미스와 존 스튜어트, 이게 말이 빨리 안 나와. 우리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프리드만,
이런 철학자의 강력한 자유투사 이자들을 본받는 세력들이 들어가서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논리면 논리, 선전선동이면 선전선동, 맞짱을 뜨는 세력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윤석열 후보의 이 5년은 험난한 파도가 몰아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다 투쟁의 반열에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배기 자유세력으로 거듭나는 이 질적 정계 개편,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주의 분탕 세력 세작 속아내야 합니다. 김정인 정치도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제야에서 사온 투사들을 대거 영입해야 한다. 여러분, 제야에서 19년 동안 사온 투사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투사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닥칠 좌익, 촛불, 폭란에 능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운명을 순명하에 순종하고 싸워온 사람들이 다 대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닥칠 좌익, 촛불, 폭란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세력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윤석열 당선자는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발언을 하겠습니다. 좌익 내전에 주사파를 박멸할 여러분 자유민주 시민혁명 전투 대영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만이 저들과 맞대응해서 이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요 정말 오늘 감동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유진영도 혁명 세력으로 정예화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사파 박멸할 자유민주 시민혁명 전투 대용 윤석열 후보가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뭐 정신이 없겠죠. 아마 이분은 나름대로 잘 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예 최고의 책자를 두고 책사를 두고 하나하나 잘 해나가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자, 이제 저 문재인 일당들이 촛불혁명에 바로 날려버린 폭풍 혁망으로 맞받아쳐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꼭 그렇게 가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586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저희들은 이제 오살리 기도원으로 갑니다. 오살리 기도원 3박 4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로 만들어 놓고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기독교 세력들
이 기독교 세력들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나. 정말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일단 정권 교체를 해놨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얘기는 차곡차곡 진행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민정님 와이구 감사합니다. 신홍래님, 김성희님, 김동규님, 소닉님, 정화숙님, 자, 김동규님, 예, 586 운동은 이제 끝내야 한다. 예, 나는 김부겸 반대입니다. 근데 또 윤석열이가 일단 전임을 시켜놓고 제 생각에는 지방선거 끝나면 어떻게 정치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윤당선인은 인수위원장 국민들이 바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하시길. 네, 맞습니다. 와, 아침부터 또 속 터지네요. 저러려고 윤 후보님 선거 유세 때마다 민주당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했군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아니요, 아직 실망하지 말고 그냥 지금 얘기를 흘리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김성희님, 네, 천사님, 할렐루야, 대명의 세계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정화숙님, 네, 네, 최현성님, 이남숙님, 또 이션님, 천사님, 주사파 김부겸이 왜 새 정부의 총리가 돼야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저도 절대로 반대합니다. 통합 반대, 김동규님, 네, 김무숙님, 최현성님, 에베네셀님, 감사합니다. 네, QAZ님, 감사합니다. 정화숙님, 맞습니다. 신정희님, 맞습니다. 에베네셀님, 맞습니다. 네, 하여튼 586은 모조리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김성희님, 맞습니다. 주대표 주민자치법은 절대로 안 됩니다. 뭘 문재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윤석열 후보자님 정신 차리세요. 네. 아직 이제 판을 까기 시작하니까 지켜보십시오. QAZ님, 예, 김용영님,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오살리 기도원에 우리 다 가야 되니까요. 저는 3박 4일 그곳에서 아마 오일신 TV에 출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SRK님 감사합니다. 네, QAZ님, 소닝 모아님, 정화숙님, 타기숙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연정님, 감사, 안녕하세요, 연정님. 아침 일찍 일어났군요. 아, 타기숙님, 포항에 살 고향은 부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오희래님, 네, 오희래님, 김태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님, 김윤아님, 네, 아, 김상조. 아이, 김상조 그 새끼 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 뭡니까? 아, 저 김상조. 저 인간도 똑같은 놈입니다. 전 쓰레기입니다, 저것들. 전부 다 집에 채우려고 지금까지 좌익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놈들입니다. 김상조 맞습니다. 네, 좋은 인돌님 감사합니다. 김대호님 감사합니다. 이민성님,
화합은 어리석게 섣불리 하면 우리는 또 당함. 김부겸은 안 둬요. 제발 정광훈 목사님 조언받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민성님. 네, 맞습니다. 아이고, 박태규님 조금 늦게 오셨네요. 실내 10시 1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오요. 네, 감사합니다. 실내님 감사합니다. 정화숙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수님 맞습니다. 선거 관리를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윤미경님 감사합니다. 달빛님 아침마다 조옥순 대표님 시원시원한 말씀에 속이 시원하고 우리 여성들 대표로 표현의 말씀 든든합니다. 아, 그렇구나. 달빛님 지역이 어디세요? 실내님, 안평강님. 자,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 확대 발의를 했어요. 국민의힘의 김정재, 저 여자 웃기네. 이게 말이 됩니까? 김정재 제 이상한 여자예요. 지금 포항 북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북구에 공천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지고 저 여자를 세웠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런 여자를 국회의원 시키니까 나라가 야당이 이 꼴입니다. 이제 샌님 돌림 안 됩니다. 꽃길 그런 여자들 안 됩니다. 이제 투쟁 모드로 나가야 됩니다. 전투형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사파를 박멸할 전투 대형으로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자님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김정재 신명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여자하고 나하고 붙게 생겼네요. 이제 자, 희망님 감사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희망님 집회 그것만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손가락 투쟁도 해야 됩니다. 정충홍님, 김성희님, 희망님, 제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평강님, 화가 치밀어 오라. 국민은 해체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자익 내전에 정면으로 맞설 자유시민 전투 대형을 편성해야 된다. 제가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정계 개편 이게 왜 나온 건지 아십니까? 강력한 자유민주 주도 세력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정쩡한 기회주의, 중간 정당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잡탕 맹물, 어중간 파로, 언거주춤한 이런 세력 정계에서 다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강력한 모드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바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셨죠? 정계 개편이 왜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어중간한 이런 국회의원들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약간 진보, 중도 이런 개같은 소리 이제 다 집어치워야 됩니다. 죽게 알면 살기로 자유와 투쟁해야 저 586을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네. 하늘빛 향기님, 희망님, 정충호님. 아니, 제가 이러니까 자꾸만 더 좀 세지죠. 저는 그래도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소니님 감사합니다. 역시 조승 멸공하시는 대표님 덕분에 많이 배워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소니님은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오늘 하이킹님이 안 들어오셨네. 멸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정쩡한 국민의힘 이런 정치꾼들 다 퇴출시켜야 됩니다. 어정쩡한 존재, 중도로 외연 확장, 자크리 해안 이런 떠드는 인간들 다 집어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 절대 안 됩니다. 불같은 열정의 소지자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계 개편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혼 없는 껍데기 자유세력에서 영혼 있는 진짜 백이 자유세력으로 정계 개편을 해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희망님 감사. 네, 이준석 당장 끌어내려야 됩니다. 네, 항상 기뻐. 맞습니다. 빵빵꾼 까꿍. 말이 잘 안 돌아가네. 윤미경님 지금 말씀 꼭 이루어 가신 대한민국 대통령 됐었으면 좋겠다. 네, 아마 좋은 일 받으시겠죠. 우리 정강훈 목사님 말씀을 방송에서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순봉님, 희망님, 이사람 튜브님, 안평강님 감사합니다. 수님 자유통일당 많이 알려야 된다. 맞습니다. 희망 윤미경님 멸공 586 도적대 저건 사기꾼들이고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586 도적대 파산시키자 이렇게 나갑니다. 멸공 좋은 힘돌림 권사님 맞습니다. 안평강님 맞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엄청 지났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내일 아침 5일신 TV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